사업하시는 분들,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가져왔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높아지면은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사실 49.5%니까 상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은 좀 세무 처리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매출에 달하기 전에 이 부가가치세 왜 내야 되는 건지. 안녕하세요, 성남자 중개사입니다. 자영업하실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세금입니다. 세금 이 두 글자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시죠?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가 부가세 폭탄 맞고 종소세 폭탄 맞으면 그때 생각납니다.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구나. 그래서 오늘 제가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. 먼저 세무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비세무그룹의 윤국영 세무사입니다. 세무사님 원래 전문 분야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저는 전문 분야가 이제 부동산 세금 쪽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. 뭐 취득세라던가 종부세, 양도소세, 상속세, 증여세 이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받죠. 예. 그래서 제가 좀 사업하시는 분들,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을 좀 가져왔는데, 먼저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? 일단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것도 쉽고 돈을 이제 뺀다거나 다시 넣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좀 더 용이합니다. 대신에 훨씬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높은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득이 좀만 높아도 금방 이제 세율이 높아지거든요.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는 대부분 9%에서 이제 25% 사이인데 200억까지는 19% 정도의 세율을 가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 큰 법인 아니면은 높은 세율을 얻지 않는데,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높아지면은 거의 45%의 세율까지 가게 되거든요.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사실 49.5%니까 세율 차이가 엄청 크죠. 저도 듣기로는 뭐 개인 사업으로 1, 2억만 넘어가면 거의 한 50% 정도 낸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. 50%까지는 안 되는데 한 40% 가까이 내긴 합니다. 반면에 이제 법인 사업자가 이렇게 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좋지만은 않은 게, 거기서 내는 건 일단 법인의 그 소득이 그대로 있을 때 기준이고, 거기서 이제 또 개인한테 돈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급여 형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뭐 배당으로 주거나 아니면 개인이 빌려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급여나 이제 배당으로 형식으로 주면 또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죠.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제 계속 사업을 발전시킬 예정이고 얻은 소득을 그대로 이제 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예정이라면 법인 사업자가 보통 낫고, 그게 아니라면은 개인 사업자도 막상 지금 당장은 세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이제 돈 뺀다거나 이런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개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정리하면은 개인 사업자는 일단 뭐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지만 소득이 일정 부분만 올라가도 높은 세금을 낼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세금은 조금 덜 낼 수 있지만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좀 단점이 있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지금 이미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세금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서 법인으로 좀 전환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거든요. 네네. 그럼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법인으로 좀 전환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실까요?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진세율 구조가 개인이 훨씬 높은데, 그거는 매출 기준이 아니라 이제 매출에서 자기네 필요경비 이런 걸 뺀 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더 중요한데,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은 좀 세무 처리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매출에 달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는 걸 보통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. 그럼 그 업종에 따른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이 되기 전에 변환을 하는 게 좋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대부분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 부가가치세, 이거는 왜 내야 되는 건지, 그리고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냥 부가세 이렇게 나오면 내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이게 좀 어떤 세금인가요? 일단 부가가치세는 사업자한테 이제 재화 용역을 공급을 받았을 때 대가를 줄 때 같이 그 대가의 10%를 같이 내는 세금입니다. 부가가치 자체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어서 뭐 면세 의료라던가 뭐 특별한 사업이어서 이제 면세가 된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 무조건 내는 세금입니다. 다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사업자한테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자가 납부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고 사업자는 대리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애초에 그냥 본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업자 입장에서.
물론 자기한테 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중개보수를 받을 때 부가세 10%를 네. 더해서 받잖아요. 네. 그 중개보수에 대한 금액과 부가세를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듣고는 있었는데 네.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뭐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. 결국에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따로 빼놓고 네. 관리하다가 세금을 내는 게 가장 좋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다음은 이 원천세인데 사실 이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원천세가 무엇이고 이거는 왜 내야 되는 건지 제가 그냥 세금 고지서 날라오는 대로 내다 보니까 네. 이 원천세는 왜 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원천세는 그냥 원래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라던가 네. 뭐 법인세라던가 뭐 기타 뭐 이자소득이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건 그 나중에 낼 거를 저희가 신고해서 납부하면은 돈을 빼돌리거나 안 내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미리 애초부터 지급할 때 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빼고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원천적으로 이제 내는 네. 세금이라 해서 원천세라 부르는 거고, 사업자는 그 세금을 미리 걷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 납부를 하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 세금은 원래 그러니까 본인이 내야 할 세금 미리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종합소득세 같은 걸 신고를 할 때 네. 이 원천세 부분은 이미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. 그래서 막상 신고할 때 미리 이렇게 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기도 하죠.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원천징수해서 세후로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돈을 네. 연말정산 때 이제 그런 실제 내 세금과 이제 요거를 정산을 해서 네. 그래서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원천세는 결국에는 나중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리미리 한 달에 한 번씩 내다가 그 나중에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연말정산 할 때 원천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내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냈으면 환급받는다는 네, 맞습니다. 뜻이네요. 이제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니까 네. 주변에서 연말정산 뭐 환급받았다 아니면 뭐 뱉어낸다 뭐 이런 네.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원천세를 그 기존에 많이 냈으면 환급받을 확률이 높은 거고 적게 냈으면은 뱉어내야 될 확률이 높은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이 그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좀 있을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법인 전환도 네. 그런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. 개인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이 높으니까 법인으로 구조를 바꾸는 게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고, 그리고 소득을 분산시키는 게 최대한 또 절세 방법이죠.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됐건 법인세가 됐건 그 누진세율 구조여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만약 사업을 여러 개 하신다면 일부 사업은 개인으로 하고 일부 사업은 법인으로 한다던가, 아니면 법인을 2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사업으로 이제 한다던가, 네.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걸 분산시키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대다수의 이제 실무상 절세 방법이라 하는 것들은 사실 네. 절세라기보다는 세무서에 잘 안 걸리는 법이라던가 뭐 탈세 방법에 가까운데, 네. 실질적으로 뭐 절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조세특례라던가 이런 걸 좀 잘 아시는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서 미리 특례들을 적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두는 게 중요하죠. 예.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절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네. 요즘에 이제 뭐 광고식으로 노란 우산 공제 뭐 이런 것들이 네. 막 문의가 오거든요. 네.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절세 방법이 노란 우선공제는 엄청 좋은 그거죠. 예. 요번에 또 개정으로 공제가 더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, 네.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을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만큼 이제 공제가 되니까 소득에서 네. 소득이 높을수록 그거는 효과가 더 큽니다. 결국에는 어차피 내가 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. 그 저금한 액수만큼 내 매출에서 공제를 계속 해주는 거니까 네, 맞습니다. 충분히 세금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.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이 더 네. 전문이시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고 네. 부동산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. 세무사님께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좀 네. 세금적인 부분 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웬만하면 이런 상가나 이런 걸 뭐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부동산 같은 거를 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네. 웬만하면 싸게라도 그냥 네. 세무 상담을 받아보라고 꼭 그거 추천을 합니다. 계약을 하기 전에 네.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. 네. 아무리 늦어도 등기랑 이제 잔금이 되기 전에는 와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도 뭐 해지하려면은 위약금을 들기도 하니까 네. 그 전에 사실 자기가 뭐 일정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, 네.
그 해에 잔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, 또 양도 순서가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, 그런 거를 검토하지 않고 계약부터 체결하고 이제 등기까지 막 끝내고 찾아오시면은 네. 사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거 뭐 어떻게 감면 혜택 같은 게 없나 그런 거 찾아드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네. 없거든요. 근데 계약 전에 들어오시면 지금 뭐 양도하는 것보다 나중에 양도하는 게 낫다라던가 뭐 양도가액을 좀 조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던가 이런저런 팁이라던가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네. 그 후에 찾아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럴 땐 저희 입장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. 혹시 뭐 그런 일화 중에 좀 기억나는 좀 일화가 있으신가요?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비과세 혜택 같은 게 많잖아요. 네. 뭐 A랑 B주택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A를 먼저 팔고 B를 그 다음에 판다고 했으면은 둘 다 이제 비과세를 받는다던가 네.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B를 팔고 A를 팔게 되면은 그러면 최소한 B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던가 이런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네. 있거든요. 근데 그 차이가 사실 몇 억 단위로 나는 경우도 있어서 네. 근데 이미 등기하고 찾아오시면은 그건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방법도 없죠.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사실 절세가 좀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네. 그래도 뭐 감정평가라던가 뭐 이제 계약서에서 쓰는 뭐 금액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좀 네. 어느 정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데 네. 그런 것도 이미 계약서 같은 게 이미 쓰여져 오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됩니다. 네.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두 개를 팔더라도 하나를 올해 팔고 다른 하나를 내년에 판다던가 이런 간단한 하루 차이 뭐 이런 걸로라도 세금 차이가 되게 큰 게 많은데 네. 그런 걸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단순하게 세금 신고만 생각하시고 오시면은 좀 손해보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. 웬만하면 계약 전에 찾아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이게 세금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네. 저질러 놓고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. 많고 제 주변에도 재개발이나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해놓으신 다음에 네. 여기 어떻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것처럼 세금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좀 받고 네. 어떻게 하면 좋은지 플랜을 짠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정말 훨씬 몇 천만 낫죠. 원에서 몇 억 이상은 줄일 네.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시면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정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. 뭐 간단하지만 또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나중에 부동산 쪽으로 뭐 투자나 아니면은 세금적인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비세무그룹의 윤국영 세무사님 꼭 연락 주시고요. 뭐 사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적인 부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